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급 배정 한자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첫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 뭐 8급, 준 7급 다 해봤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크게 수준은 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7급 한자를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매일 이제 마음속으로 좀 다짐해두어야 할 말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문자답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문자답. 스스로 자 물을 문 스스로 자 대답답. 자, 뭡니까?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한다.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한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죠, 그죠? 구시렁구시렁 한다. 혼자서 뭐 구시렁구시렁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중얼중얼 거린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참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래? 뭐가 이상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는 한자 시간에 한번 넣어보자는 얘기죠. 적용시켜보자는 얘기죠. 왜? 혼자서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한 것도 옆에 누군가 좀 있으면은 같이 뭐 대화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뭔가 좀 흥미가 있는데 자, 선생님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동영상 강의를 이제 수업을 하고 있죠. 근데 딱 강의가 끝났다. 컴퓨터를 껐다. 그러면 이제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자서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그때? 그럴 때를 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자는 얘기죠. 너 무슨 글자니? 나는 문문자인데. 또 너는 누구니? 나는 입구자인데. 너네들 무슨 사이니? 나는 문 앞에서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서로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는 식으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머리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뭐 어젯밤에 봤던 TV 뭐의 드라마 얘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한자도 내가 이게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머릿속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글자가 내 머릿속에 딱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한자와 얘기하듯이 공부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가자 보겠습니다. 노래 가. 자, 노래 가자는 먼저 무슨 글자를 먼저 익혀둬야 되느냐 하니까 여기 같은 글자 지금 2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새로운 글자 한 명이 있죠, 그죠? 먼저 이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누구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무슨 글자예요? 입구하고 사람인자죠, 그죠? 입구, 사람인. 자, 사람이 하품을 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턱 관절이 안 좋아. 입을 벌리긴 벌렸는데 안 다쳐. 안 다쳐. 그래서 이게 빠져버렸어. 이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아래턱이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품험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글자는 하품험. 자, 하품험자는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입을 크게 벌리다. 입 크게 벌리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입 크게 벌리다. 입 크게 벌리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하나 알아주세요. 간단하죠, 그죠? 이건 옳다를 뜻하는 오를 가자입니다. 오를 가. 오를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 가자를 먼저 외우지 말고 이 노래 가자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먼저 이름을 알아두라는 얘기죠. 오를 가자하고 너 하품 험자네? 맞지? 그지?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노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학교 딱 들어가면 음악 시간에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노래할 때는 입을 어떻게 벌려라? 작게? 아니죠. 크게. 입을 크게 벌려라. 노래할 때는. 그래서 자, 노래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듯이 크게 벌리고 부르는 것이 옳고 옳다. 옳고 옳다. 자, 이렇게요. 자, 노래 부를 때는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는 것이 옳다. 옳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고 자, 동영상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 그걸 한번 이제 적용해 봐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확실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노래 가자 쓰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런 순서로 간 겁니다. 자, 단어 한번 볼까요? 자, 노래가 손수 해서 가수. 자, 가수가 뭡니까?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가수. 자, 그 다음에 나라 국자. 나라 국자, 노래 가짜, 국가.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입구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선생님이 굳이 설명 안 해도 입구자. 입을 크게 벌린 모양. 입을 크게 벌린 모양. 입구. 자,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집, 가짜에 입구, 가구.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별표해 두고요. 자, 이 가구가 무슨 뜻이냐? 보통 이 가구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집 안에 있는 각종 물건들 생각하죠, 그죠? 뭐 식탁, 옷장 이런 거. 자, 그 가구가 아닙니다. 소리는 같지만 한자가 달라요. 자, 이 가구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 마을에는 10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엔 10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때 가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여기서는 집이란 뜻이에요. 집, 가구. 자, 그 다음에 사람 인자죠. 인구. 자, 인구는 뭡니까? 역시 여기서는 사람이란 뜻이죠. 글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입이란데 한 사람마다 입이 몇 개? 하나죠, 그죠? 그래서 뭐 인구 수를 가리킬 때도 이 인구를 쓰죠. 사람. 자, 그 다음에 기기자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뜻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라는 게 뭐냐? 기를 막 넣어준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는 뭐냐? 바로 깃발. 깃발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깃발. 그래서 깃발기 또는 기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먼저 글자 구성을 보면, 자, 여러분 모방자는 배웠죠, 그죠? 모방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자, 이 모양이 뭐냐 하면은 극이자랍니다. 극이. 극이 저 5급 가면 나오는데, 극이. 영어로 뭐냐? that. 영어로 that. 그래서 대기예요, 대기. 대기. 자, 그런데 이 극이자에다가 어떤 다른 글자가 붙었을 때 소리가 다 뭘로 나느냐면은 기로 납니다. 요걸 하나 알아두라는 얘기죠. 자, 극이, 대기에 어떤 다른 글자 붙으면 소리가 다 뭘로 난다? 기로 난다. 기. 자, 그래서 요 글자가 붙어서 소리가 기로 났죠, 그죠? 기. 자, 그러면 이 모방자는 방향을 뜻하기도 하죠. 방향. 남방, 동방 이름 했을 때 방향. 그러니까 사방에 이 깃발이 꽂혀 있는 글자, 사방에 깃발이 꽂혀 있는 글자 해서 기자, 기기자랍니다. 기기. 자, 이 글자는 이제 쓰는 순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그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을 몇 번째 쓰는지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 자,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라국, 그래서 국기.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죠. 국기. 자, 그 다음 글자는 뭡니까? 학교 교자죠. 교기. 자, 그럼 교기는 어떻게 풀이? 학교의 깃발, 학교를 상징하는 깃발이죠. 교기. 자, 다음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동자 보겠습니다. 한 가지 동. 자, 역시 한 가지 동자도 먼저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글자가 있습니다. 자, 요 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안에 한일자가 있죠, 그죠? 한일자. 그래서 한 가지 동. 뜻을 쉽게
해결됐습니다. 뜻은. 자, 그러면 밖에 있는 이 글자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글자. 이 글자. 이게 뭐냐면 대문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대문. 여러분 대문을 놨으면 대문을 놨으면 집과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당연히 멀어지죠. 어떤 친구들은 또 가까워지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 대문을 놨으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부수 이름으로 뭐냐면 멀경자입니다. 멀경. 멀다. 멀다. 자, 그러면 멀리서 한 가지 일 또는 같은 일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인 글자입니다. 멀리서 한 가지 일, 같은 일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동 또는 같을 동자랍니다. 자, 단어 보겠습니다. 자, 동 이름 명자죠. 동명. 자, 그럼 동명이 무슨 말? 같은 이름이죠. 같은 이름. 동명. 동명이인 할 때. 자, 그다음에 같을 동, 한일, 동일. 자, 여러분 여기서 동자하고 일자는 뜻이 서로 어떠한 관계일까요? 뜻이 서로 반대일까요? 비슷할까요? 아무 관계 없을까요? 자, 좀 감이 옵니까? 한 가지, 같다, 한일.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 뜻이 서로 같은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 자, 그 다음에 골동자 보겠습니다. 골동, 밝을, 통 보겠습니다. 골동, 밝을, 통. 자, 여기서 골이란 말은 뭐냐면은, 골 또는 골짜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문, 한자 능력 검정 시험에 쓰이는 뜻은 뭐냐면 골. 이 골이란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소리가 왜 동자로 났는지 이해가 되죠? 소리가 왜 동자로 났는지. 바로 이거 한 가지 동자가 있으니까. 그죠? 얘 때문에 소리가 동으로 났다. 그럼 이게 우연의 일치냐?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보면 자, 모양이 비슷한 글자가 다른 글자 붙었을 때 소리가 똑같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자를 만들 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이 한 가지 동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글자는 소리가 동으로 나겠네. 빙고. 딱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누구냐? 점 3개짜리. 자, 점 3개짜리는 여기 물수가 있네. 물수. 자, 물수가 다른 글자하고 붙었으면 모양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점 3개로 변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자, 점 3개로 변했다고 해서 삼수랍니다. 삼수. 어때요? 좀 뭔가 좀 정감 있지 않나요? 이름이 삼수. 물수의 셋째 아들 삼수. 자, 그러면 물하고 이제 골이죠, 그죠? 물하고 골. 자, 뭐냐 하면은 자, 골짜기에 흐르는 물.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이 골짜기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그죠? 골짜기에 흐르는 물 또는 같은 우물물, 같은 우물을 사용하는 마을 사람들. 같은 우물물을 마시는 마을 사람들 해서 골동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골동 또는 골동. 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이 밝을 통자 있는데 이거는 지금 7급 과정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외워둡니다. 이 뜻을 먼저. 자, 써는 순서 보겠습니다. 점 3개 삼수는 어떻게 쓰느냐?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자, 사람이 쓸 때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자, 밑에서 위로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기계가 쓴 거니까. 자, 단어 보겠습니다. 자, 긴장자죠, 그죠? 긴장. 자, 긴장자는 또 무슨 장자도 되느냐? 어른장자도 됩니다. 어른. 자, 그럼 동장이 뭐냐? 벌써 눈치챈 사람. 동장이 뭐냐?
자, 동사무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또는 동단위에서 대표되는 사람. 우리가 뭐 도시에 보면은 도시는 동으로 돼 있죠, 그죠? 구성 그 행정구역이 동. 그 동에서 바로 누굽니까? 짱. 그렇죠. 그래서 짱을 나타내는 글자는 다 길장자, 어른장자 이런 글자 있습니다. 동장. 자, 그다음에 동 백성민자죠. 동민. 자, 그럼 동민이 뭐냐? 그 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죠. 그 동에 살고 있는 주민, 동민. 자, 여러분들 중에는 뭐 동 단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지금. 자, 바로 여러분들이 동민이 됩니다. 동민. 자, 그다음에 겨울동자 보겠습니다. 자, 겨울동. 자, 겨울동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두 글자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자, 이만큼만 쓰면 뭐죠? 자, 저녁석자죠. 저녁석. 자, 그런데 이 저녁이 저 뒤에서 어떻게 오느냐? 천천히 옵니다. 저녁 올까 말까, 올까 말까, 갈까 말까, 올까 말까 이렇게 천천히 오는 글자. 천천히. 무지무지 오늘 저녁이 기다려지는데 그런 날일수록 왠지 저녁은 빨리 안 오죠. 그래서 저녁이 저 뒤에서 천천히 오는 글자. 그래서 얘 이름이 천천히 치. 천천히 치. 천천히 치 또는 천천히 올 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점 두 개는 뭐냐? 점 두 개. 자, 여러분들 점 두 개하고 점 세 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점 두 개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물수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즉 뭐냐 하면은 자, 물이 변해서 된 것 중에 하나. 바로 얼음이죠. 얼음. 얼음 빙자라는 부수입니다. 얼음빙. 자, 점 두 개짜리는 그래서 얘는 이수랍니다. 이수. 얘는 삼수. 얘는 이수.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물수, 이수, 삼수. 물수, 이수, 삼수. 자, 성격이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계절 중에서 제일 천천히 오고, 얼음이 오는 계절. 그 계절이 언제? 바로 겨울이란 얘기죠. 겨울. 자, 단어를 보겠습니다. 설립자죠, 그죠? 설립, 겨울동, 글쎄, 립동. 자, 도금을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자, 립동이란 말 들어봤어요? 우리말에는 첫 음절에 오면은 리얼이 이형으로 바뀌죠, 이형으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립동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이형으로 바꾸어서 입동 이렇게 써야 정답 처리됩니다. 입동. 입동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24절기 중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입동. 자,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오를 등자 보겠습니다. 오르다. 어디에 오르다? 지금 그 전체적인 글자 모양을 볼 때 이렇게 뭔가 산에 위로 갈수록 좀 높아지죠, 그죠? 산에 오르는 글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산 모양이죠, 산 모양. 자, 여기에 나무가 또 심어져 있고, 소나무가 이렇게 멋있게 있고, 여기에 또 여기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고요. 등산을 하고 있고. 자, 이 모습. 자, 그래서 이 산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글자죠, 그죠? 올라가는 글자 위에 부분이. 자, 그다음 밑에 있는 글자는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딱 한눈에 봤을 때 무엇이 딱 들어와요, 눈에? 한글의 묘자 들어오죠. 한글의 묘. 자, 그렇게 보세요. 자, 묘하게 생긴 무엇 하나입니다. 한 일자. 묘하게 생긴 무엇 하나냐? 콩 하나. 그래서 이게 콩두자입니다. 콩두. 묘하게 생긴 콩 하나. 두유, 두부 할 때. 자, 그래서 산에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뭘 가지고 올라간다? 콩을 가지고. 콩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자기도 먹기도 하고 뭐 산새들에게 주기도 하고 뭐 산 짐승들에게 주기도 하고 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윗부분입니다. 윗부분. 자, 윗부분 산에 올라가는 글자 모양입니다. 자, 이 글자는 또 필순이 중요해요. 필순. 자, 어떻게 쓰느냐? 하나, 둘, 그다음에 셋. 자, 요거 셋 하고 그다음에 넷 하고 그다음에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써줍니다. 오늘 등. 자, 등, 학교교, 등교. 자, 등교가 뭡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에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등교라는 거 우리가 뭐 흔히 알잖아요. 다 학교 다녀봤으니까, 그지? 등교가 뭡니까? 학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등, 산, 산에 오르다 해서 등산. 자, 올레자입니다. 역시 여기서 올이란 말은 오다란 뜻이죠. 오다. 자, 그럼 누가 오다? 글자 나눠볼까요? 나무목자가 눈에 보이고 사람인자가 두 명 보이죠, 그죠? 두 사람. 자, 두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한다? 이제 내려오다. 두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다. 자, 올레. 역시 써는 순서를 보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 사람 인자를 먼저 써줍니다.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나무목.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해서 올레. 자, 나왔네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썼던 글자. 자, 올레 해서 레, 날일 해서 레일이 아니라 어떻게? 내일로 바꿔야 된다. 내일. 자, 우리말은 발음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왔으니까 니은을 바꿔서 자, 해년자죠, 그죠? 내년, 내년. 즉, 곧 다가올 해죠. 다가올 해, 내년. 자, 그 다음에 늙을 노자 보겠습니다. 늙을 노. 자, 늙을 노자는 윗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흑토자에 들어가 있죠, 그죠? 흑토자. 여기다가 화살표로, 아래쪽으로 화살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다 어떻게 돼? 늙으면. 자, 늙으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그죠? 이거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죠,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간다. 땅 밑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늙으면. 늙으면 땅 밑으로 들어간다. 자, 그럼 요거는 무슨 글자냐? 요것도 그림으로 나타보면 좀 약간 이게 끔찍하지만은 글자 설명을 위해서. 자, 이게 뭐냐? 칼입니다. 칼. 비수. 비수. 날카로운 칼 있죠, 그죠? 이 비수를 맞아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진 글자입니다. 쓰러진 글자. 아, 선생님 너무 잔인해요. 잔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비수 맞아 쓰러진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누구나. 늙으면 다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몸이 다 약해져. 이 비수 맞은 사람처럼.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늙을 노자가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이것도 쓰는 순서 한번 볼게요. 먼저 가로, 세로 만날 때는 가로부터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뭐냐? 다섯. 요거부터. 그 다음에 여섯. 자, 한자가 끝나는 위치는 보통 한글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아래에서. 자, 늙을 로. 자, 읽어볼까요? 로인. 자,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역시 아니죠? 로를 읽으면 안 되고, 여기선 역시 앞에 왔을 때는 니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리얼이 니은. 그래서 노인. 자, 이렇게 써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노인. 자, 그 다음에 해년자죠, 그죠? 역시 년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니은이 이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발음하기 편하도록. 그래서 연. 로. 아이고, 이렇게 연로 하시는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말 썼을 때 연로 뭡니까? 연로. 해가 늙다. 나이가 늙었다. 나이가 늙었다. 즉 뭡니까? 나이가 꽤 많다. 이런 얘기죠. 나이가 꽤 많다. 연로. 자, 다음. 자, 마을리 자를 보겠습니다. 마을리. 자, 마을리. 자, 눈에 보니까 밭전하고 흑토가 보이죠, 그죠? 밭전하고 흑토. 밭전, 흑토. 자, 그러니까 밭도 있고 흙도 많이 있는 그런 마을. 즉 어떤 마을이죠? 보통 이제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 그래서 이 리자 쓰는 경우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시골 마을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 혹시 뭐 시골에 친척들이 있을 때 그 주소를 보면 무슨 군 무슨 면 리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때 보통 시골 마을을 뜻할 때 많이 씁니다. 마을리. 밭도 있고 흙도 있는 시골 마을. 자, 이 글자 써는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흑토자 써주듯이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밭전하고 흑토를 따로 분리하지 말고 이어서 써줍니다. 첫 번째, 자, 역시 리장하면 안 되겠죠, 그죠? 리장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장 소리 이형으로 바꿔서. 그럼 이장이 뭐예요?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마을의 장, 이장. 자, 이 글자 뭐였습니까? 한 가지 동자에 물수가 들어가서 골동. 그래서 동리, 동리. 자, 그러면 두 글자 관계는 뜻이 서로 비슷하죠. 동리. 자, 다음 수풀림 보겠습니다. 나무 두 개가 모였죠, 그죠? 한자의 한 글자 속에 같은 글자가 여러 개 있다면 이거는 뭐냐면은 반복을 말합니다. 반복, 강조, 강조. 근데 한 글자 속에 여러 글자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두세 글자 두 번, 세 번 정도 넣어가지고 이게 뭐 아주 크다, 아주 많다 이렇게 강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룬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룬다. 또는 이거 이제 성시로 쓰이면 임시성으로 많이 쓰이죠. 임시. 자, 볼까요? 매산 수풀림 해서 산림. 자, 농사 농자죠. 농사농 수풀림 해서 농림. 그럼 농림이 뭐냐? 이거는 농업과 농업. 자, 임자는 숲과 관계 있으니까 임업. 농업과 임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합쳐서 이제 농림. 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남면자 보겠습니다. 남면. 자, 얼굴면자라고 하기도 하죠. 남면, 얼굴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 남면자 이거 한글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나자를 어떻게 쓰느냐? 뭐 지어스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시옷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내가 이 나자 쓰는 게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얼굴면자로 쓰세요. 얼굴면 같은 말이니까 얼굴면. 이 받침에 망설이다가 막 틀리는 사람도 좀 있어요.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남면자는 이제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이걸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뭐냐? 자, 밑에 이만큼만 보면 뭐냐? 조개패자죠. 조개패. 조개패. 자, 조개패자 위에 뭐가 있냐? 모자 쓰고 있죠, 그죠? 조개가 머리에 모자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머리에 모자 쓰고 있는 글자.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머리혈자라는 글자인데 머리혈.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다 어떤 뜻을 가지느냐? 머리와 관련 있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머리와 관련 있는 한자. 자, 그래서 자 변신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죠. 자,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 얼굴이 완전 개구리 볼처럼 이렇게 불어난 거야, 이게. 자, 그랬더니 요 밑에 건 아예 안 보여. 그냥 이 밑에 있는 발은 안 보여. 너무 뚱뚱해가지고 이 얼굴이. 자, 그래서 이렇게 살찐 얼굴 모양이죠. 살찐 얼굴 모양. 살찐 얼굴 모양. 딱 그대로 나오죠, 그죠? 살찐 얼굴 모양. 자, 낫면. 자, 그러면 자, 요거 쓰는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해서 낫면. 자, 볼까요? 면, 장, 길장자죠. 뭐 동장, 면장, 이장 뭐 다 나오네. 자, 면 사무소에서 대표되는 사람이죠. 면 단위에서 대표되는 사람, 면의 장, 면장. 그다음에 면, 백성민, 그래서 면민. 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죠. 면민. 자, 이제 마지막 한 글자. 자, 초급이다 보니까 설명할 게 좀 많죠.
자, 이런 걸 잘 들어둬야 돼요. 근데 자, 목순명자 보겠습니다. 목순명. 자, 구성을 보니까 사람인자, 한인자, 한일자, 입구자. 그다음 요게 뭐냐 하니까 요게 병부절자라고 하는데요. 병부. 병부절. 자, 병부는 뭐냐 하면은 자, 병사 업무를 하고 있는 하나의 공무원입니다. 병사 업무. 그러니까 군이죠, 그죠? 군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모습이냐 하니까 머리를 이게 머리입니다. 허리입니다, 이게 허리. 허리를 90도로 다 꺾어서 나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절하는 모습입니다. 절하는 모습. 그래서 병부가 절한다 해서 병부절. 자, 농담이고요. 자, 병부절. 자, 뭐 하냐? 이 병부란 사람이 지금 뭐냐? 사람들에게 자, 어디 한 곳에 모여라 하고 입으로 뭐 하느냐? 명령하는 글자입니다. 자, 병부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디 한 곳에 모여라 하고 입으로 뭐 하는 글자? 명령하는 글자. 그래서 이게 명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명령할 명. 그런데 자, 사람들이 안 모였어요. 안 모였어. 에이, 바쁜데 지금 왜 거기 왜 모여? 하는데 자,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자, 위에 벼슬아치들이 너 어디 몇 시에 어디까지 모여라 했는데 안 모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곤장을 맞든지 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병부가 명령을 하면 목숨을 지키려고 다 그 명령을 듣는다. 병부가 명령을 하면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 듣는다. 목숨 명자. 자, 써는 순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쉽죠? 넷, 다섯, 여섯. 이까지도 쉬워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곱. 뒤에서부터 먼저. 그 다음에 여덟.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자, 단어. 하늘, 천, 목숨명, 명령할 명. 자, 천명이 뭐냐? 하늘, 천, 명령할 명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천명을 어기면 목숨이 위태롭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천명. 그다음 사람인 목숨명. 자, 여기서 인명은 뭡니까? 여기서 인명은 사람의 목숨이죠. 사람의 목숨. 인명구조. 이런 말 쓸 때 사람의 목숨. 자, 이런 뜻으로 써 있습니다. 자, 우리 7급 첫 시간이 조금 길었죠, 그죠? 길었는데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